오로지 미국을 위한 미국에 의한 팍스 아메리카나. 초강대국인 미국의 말을 듣지 않으면 온갖 구실로 제재를 하여 자신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현재 유일한 초강대국인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국가는 중국이죠. 중국은 미국의 패권에 정면으로 도전을 하며 코로나로 전 세계에 민폐를 끼쳤고 수많은 산업 스파이를 풀어 미국과 여러 선진국의 기술을 훔치며 성장을 하였고 성장한 중국의 기술은 현재는 미국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이 실행한 IRA법이나 반도체 과학법은 원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쉽게 말해 중국과 관련이 있는 외국 기업의 경우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를 다루는 분야에서 미국의 기업을 인수합병할 수 없게 만들 뿐더러 지금까지 미국에게 받았던 보조금을 다시 토해내야 할 수도 있는 강력한 제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앞으로 미국 당국이 국가 안보와 기술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투자의 경우 즉각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까지 대외적으로 중국을 견제한다고 내놓은 정책들이 중국이 아닌 정작 한국의 기업들만 하나같이 타격을 하고 있죠. 많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해 있고 상당한 투자 물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의 제재에서 쉽게 벗어나기가 힘든 상황이라 기업들은 초비상 상황입니다. 특히 삼성과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에도 큰 타격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바이든의 행정명령 이후 삼성과 SK의 미국 기업들의 인수합병에 제동이 걸릴 경우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뻔한 상황이죠. 하지만 이 같은 미국의 행보가 한국의 반발을 낳고 오히려 한국이 역으로 미국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바이든의 이 같은 정책은 연이은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분석들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어설펐던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대응과 경제정책의 실패로 인해 40년 만에 역대급으로 치솟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중간 선거를 앞둔 바이든이 표심을 끌어올리겠다고 이번에 내놓은 카드가 계속해서 한국의 뒤통수만 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오직 선거만을 이기겠다며 한국의 역대급의 뒤통수를 치고 있어 한국인들은 믿었던 미국에 대해 배신당했다며 분노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현대를 잡겠다며 노골적으로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수정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시작으로 한국 기업이 중국 반도체에 투자해 놓았던 설비의 증설마저 제한하는 내용의 반도체 과학법과 바이오 산업법에 한 발 더 나아가 외국인 투자 견제용 규제까지 더한 바이든의 정책 모두가 우리 기업에 막심한 피해를 주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이 정말로 한국인들을 화가 나게 한 것은 한국에 방문해서 한국 기업들에게 미국의 투자를 종용해놓고 온갖 혜택을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해놓고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받아놓곤 거짓말과 뒤통수로 오히려 한국 기업에 대해 온갖 견제와 규제를 행한 비열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죠. 지난 트럼프 정권 시절 바이든은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을 준비하는 트럼프와 TV토론에서 격렬하게 맞붙으며 트럼프의 정책이 자국 중심주의적이고 세계화의 흐름을 역행한다면서 트럼프의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자신의 정책의 방향성은 트럼프와는 다르다며 트럼프와의 선을 확실하게 그었죠. 그러나 정작 최근 들어 바이든은 과거의 트럼프보다 더 심한 자국 중심주의를 외치고 있으며 트럼프처럼 막말은 안 하지만 실제로 내용을 뜯어보면 더 강하고 심각하게 한국에 타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바이든이 꺼내든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는 영국과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군사동맹인 파이브 아이즈만 애외국으로 지정해 일부 규제에 대해 면제를 해주는 혜택을 주고 있으나 한국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죠. 미국은 한국에게 최우방국이며 동맹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파이브 아이즈만을 우선순위로 내걸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 독일은 그 아래로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식석상에서 피로 맺은 동맹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동맹이고 우방이고 그런 것을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번 바이든의 행정명령도 명분상은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과 같은 첨단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가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자국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한국 기업에게 투자를 권하고 있지만 정작 한국 기업이 미국 기업을 이기고 있는 것을 못 보겠다며 규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CFIUS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CFIUS는 외국인에 의한 미국 투자 시 해당 투자의 국가안보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고 승인 여부 등을 결정할 권한을 부여받은 미국 관계부처의 합동기관인데, 과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기업들이 미국 기업을 인수하여 미국의 첨단 기술을 손쉽게 확보하려고 하던 시도를 CFIUS를 통해 여러 번 좌절시킨 바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 기업을 인수하여 기술만 훔쳐가는 것을 미국 안보에 큰 위협이라고 판단하여 CFIUS 같은 제동 장치가 미국을 보호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미국의 이와 같은 자국 기술의 보호 조치를 최근 한국이 미국을 향해 실시하면서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제재를 실행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미국의 한국 때리기에 대한 한국의 반격 조치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국 정부는 최근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를 제조하는 중견기업인 LNF의 미국 양극재 공장 건설을 불허했습니다. LNF는 LG 엔솔과 테슬라의 핵심 부품을 납품하는 전기차 배터리의 가장 중요한 소재 회사입니다. 한국의 배터리 소재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한국의 배터리가 없으면 미국에서는 실제로 전기차의 배터리를 탑재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한국 배터리에 대한 의존도는 매우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는 첨단 기술인 양극재 제조 기술에 대한 보안 조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미국 진출에 대한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국내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배터리 관련 국가 핵심 기술은 전기차용 리튬 2차전지, 하이니켈 양극재, 전고체 관련 기술 등이 포함되며 국가 핵심 기술을 수출 관련 회사가 해외 진출을 할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번에는 정부가 해외 기술 유출을 우려해 이를 불허한 것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기술을 빼먹을 것을 견제함과 동시에 규제를 실시한 것인데요. 더 이상 한국의 기업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것이며 미국의 한국 때리기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조치에 나섰다는 신호이기도 한 것이죠. 거기에 더해 한국은 미국 이외의 지역에 공장을 지어버리는 전략적인 구상과 더불어 투자 금액을 다시 한국으로 돌려버리는 방법으로 미국 내의 투자 축소에 나서며 미국에 응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전기차들은 IRA법으로 인해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국 기업의 배터리가 없으면 사실상 전기차 공장을 멈춰야 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이죠. 이에 테슬라를 비롯한 미국의 기존 빅3 자동차 메이커인 포드, GM, 크라이슬러는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의 배터리와 배터리 소재가 없으면 향후 미국의 전기차 생산 계획 자체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에 미국 정권도 당황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주장을 고분고분 따라줄 줄 알았던 한국이 뜻밖의 반발하며 역습을 벌인 것에 바이든 대통령이 당황했다는 이야기마저 들려오고 있는데요. 당장 선거만을 위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펼친 바이든의 행보는 오히려 미국에게는 장기적으로 손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들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당장 동맹들과 우방들에게 크게 신뢰를 저버렸고, 이에 미국에 대한 이미지와 우방국들 사이에서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졌기에 미국의 발언권이 앞으로는 더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죠. 한국에서도 이제는 동맹이라도 믿을 수 없다는 의식이 강해지고 있으며 자국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아직도 한국이 필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한국도 미국의 다른 일면을 보았기에 앞으로 미국의 태도에 따라 무조건적인 수긍이 아닌 필요할 때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미국에 대해 큰 소리를 칠 때는 쳐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고분고분 따르기만 하는 나라보다 할 말을 하며 큰 소리를 칠 때 칠 수 있는 나라야말로 실제 국제사회에서 더 많은 이익을 챙겨간다는 교훈을 깨달을 때가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